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죠. 미숙아, 나 그거 다 용서할게. 미숙이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뭐라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네가 한 거짓말들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이혼해줘. 이젠 그만 놔줘. 오빠도 나도 그리고 너 자신도.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런 미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대학 시절 그때처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기울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오늘도 하루가 끝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미지근해진 차는 입안에서 쓴맛만 남겼죠. 차가 식는 시간조차 계산하지 못하는 건 아마 익숙해져서일 거예요. 이 외로움에 고향 집으로 돌아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30에 결혼했다가 몇 년 만에 혼자가 된 이후 시간은 참 빨리도 흘렀어요. 처음엔 이혼녀라는 시선이 버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건 생각보다 빨랐고 남은 건 정막뿐이었죠. 혜정아, 미숙이 소식 들었어? 동네 슈퍼에서 마주친 옛 선배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그 이름을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대학 때 그렇게 붙어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저 먼 기억 속 사람이 되어버렸죠. 바람났다며 남자 따라 나갔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선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슈퍼를 나왔어요. 미숙의 불행이 내게 위안이 될 리 없었고 그렇다고 걱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업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동강지업사라는 낡은 간판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문득 그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였죠. 키 큰 남자가 먼지를 털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정아? 그 목소리에 나는 멈칫했어요. 돌아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걸 느꼈습니다. 창민 오빠였어요. 오빠, 정말 혜정이네. 오랜만이다. 그는 여전히 그때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금 깊어진 이마의 주름, 옅게 흰 머리카락이 섞인 것만 빼면 20살 때 내가 몰래 훔쳐보던 그 표정 그대로였어요. 오빠도 잘 지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어. 우리는 잠시 서서 어색한 침묵을 나눴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래, 또 보자는 인사만 남긴 채 헤어졌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민 오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미숙이와 나는 매일 도서관에서 붙어 지냈고 창민 오빠는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했지만 웃을 때면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 창민 오빠 좋아해. 수없이 미숙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숙은 그때마다 웃으며 그래, 고백해볼까? 하고 놀렸죠. 하지만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미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정아, 창민 오빠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대.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그 마음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몇 달 뒤 청첩장이 날아왔습니다. 창민 오빠와 미숙이의 결혼 소식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청첩장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미숙은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창민 오빠를 좋아했는지. 술 마실 때마다, 밤새 통화할 때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빠가 오늘 웃는데 너무 좋더라. 오빠 목소리만 들어도 설렌다고. 미숙은 그걸 다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던 친구였는데 결혼식장에 갔을 때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혜정아, 와줘서 고마워. 나는 축하해라고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날 이후로 미숙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배신감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색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결혼한 친구를 나는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핸드폰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미숙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애초에 받을 것 같지도 않았죠. 미숙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커튼을 닫으며 나는 다시 한번 창민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죠. 내일은 지업사 앞을 지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도 모레도 그 앞을 지나갈 거라는 걸요. 결국 나는 다음 날도 지업사 앞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 척 했어요. 장을 보러 가는 길, 산책하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창민 오빠가 밖으로 나와 먼지를 털다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혜정아, 요즘 이 길로 자주 다니네?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냥 운동 삼아 걷고 있어요. 힘들면 안에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날씨 춥잖아. 그렇게 나는 지업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전기 포트가 놓여 있었고 창민 오빠는 종이컵에 차를 따라 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여긴 혼자 하세요? 응. 직원 한 명 있었는데 그만뒀어. 창민 오빠의 손은 잉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차를 건네는 모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그 손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손 필요하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말을 꺼내고 나서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창민 오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줄 수 있어? 사실 혼자 하기 버거웠거든. 그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지업사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정리만 도왔어요. 종이 다발을 정리하고 주문서를 정돈하고 가끔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너 대학 때 도서관에서 맨날 졸았잖아. 네, 전 안 졸았는데요. 아니야, 분명히 졸았어. 책상에 엎드려서 조는데 미숙이가 깨우려고 애먹던 거 기억나? 창민 오빠가 웃으며 말했을 때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시험 기간만 되면 밤을 새우고 도서관에 가서 졸곤 했었죠. 오빠는 항상 혼자 공부하셨잖아요. 구석자리에서. 맞아. 사람 많은데 싫어했거든.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나는 미숙에게 수없이 말했었어요. 미숙아, 나 창민 오빠 너무 좋아. 알아.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오빠가 나 쳐다보기만 해도 심장이 막 뛰어. 그럼 고백해봐. 무서워. 거절당하면 어떡해.
매번 그런 대화를 나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미숙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혜정아, 창민 오빠 좋아하는 여자 따로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나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그건 나도 몰라. 그냥 그런 얘기 들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창민 오빠를 볼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 마음을 들킬까봐, 오빠가 불편해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게 마음을 숨기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졸업했죠. 혜정아, 뭐 생각해? 창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 좀 하다가요. 옛날 생각? 좋은 생각? 글쎄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창민 오빠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있어. 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아쉬움 같은, 후회 같은 것이요. 어느 날 오후 무거운 종이 박스를 옮기다가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창민 오빠가 재빨리 내 팔을 잡아줬어요. 조심해. 다칠 뻔했잖아. 괜찮아요. 괜찮긴. 이렇게 무거운 건 내가 할게. 그의 손이 아직 내 팔에 닿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이 다시 20살 때처럼 뛰기 시작했죠. 창민 오빠도 그걸 느꼈는지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혜정아. 네. 너 요즘 많이 웃더라. 그래요?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도 몰랐어요. 내가 웃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지업사에 올 때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창민 오빠는 항상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오빠, 저 내일도 와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혜정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그의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내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창민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웃음소리, 손의 온기,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20년 전 숨겼던 그 마음이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작거리다가 스스로가 웃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정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업사로 가는 길이 이렇게 짧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날 저녁 창민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혜정아, 오늘 일찍 끝났는데 술 한잔 할래?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뭔가 무거운 게 눌려 있는 것 같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갔어요.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었죠. 요즘 혜정이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했어. 창민 오빠가 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 혜정이 좋아했거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잔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서관에서 내가 졸고 있는 거 볼 때마다 깨워주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안 났지. 창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빈 잔을 돌리고 있었어요. 미숙이가 그러더라고. 혜정이는 성식이를 좋아한다고.
그 말 듣고 마음 접었어. 아니에요. 오빠, 저 성식 오빠 안 좋아했어요. 미숙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창민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의 눈에 당혹스러움이 번졌죠. 거짓말? 네. 저 오빠만 좋아했어요. 근데 미숙이가 오빠는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전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미숙의 표정,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모든 게요. 창민 오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소주병을 들어 잔을 가득 채우고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럼, 우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잔을 비웠어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쓰라렸죠. 오빠 미숙이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민 오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졸업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학과 선후배들이랑 술 마셨는데 미숙이도 있었어. 그날 내가 엄청 취했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고요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죠. 내가 성식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너무 속상해서 계속 마셨나 봐. 정신없이 취했는데 미숙이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창민 오빠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한 달 후에 미숙이가 전화했어. 아이가 생겼다고. 어떻게 하냐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나만이 아니었어요. 창민 오빠의 어깨도 축 처져 있었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날 모든 게 달라졌던 거였다. 오빠의 인생도, 내 인생도, 그리고 우리 우정도. 나는 미숙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청첩장을 건네던 그날의 환한 미소. 혜정아, 와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던 그 표정이요. 그때 미숙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죄책감? 아니면 승리감? 미숙이는 오빠 사랑했어요?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창민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사랑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결혼하고 나서도 늘 불안해했거든. 내가 다른 여자 보는 거 아니냐고, 자기를 떠날 거 아니냐고. 그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애는 유산됐어. 결혼하고 2달쯤 지나서. 원래 임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이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그럼 그 결혼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좀 지나고 미숙이한테 물어봤어. 정말 임신이었냐고. 근데 미숙이가 울면서 그러더라. 오빠를 놓치기 싫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창민 오빠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창민 오빠에게도 어쩌면 미숙에게도요. 그 후로 우린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됐어. 부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창민 오빠가 마지막 남은 술을 따르며 말했어요. 1년 전쯤 미숙이가 다른 남자 만난다는 거 알았어. 사실 그때 안도했어. 이제 끝날 수 있겠다 싶었거든. 그래서 미숙이가 떠난 거예요? 응. 그 남자 따라 갔어. 연락도 끊기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안주를 더 갖다 주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저 찬바람만 계속 불어왔죠. 혜정아. 네. 미안해. 그때 내 마음 몰라서.
오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미숙이 말만 믿고 너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창민 오빠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덮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혜정아,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20년의 세월이, 뒤틀린 인연이,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숙이요. 오빠, 미숙이가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땐 정리할게. 이제 더 이상 미숙이한테 묶여 살고 싶지 않아.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손은 그렇게 맞잡혀 있었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미숙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업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가 들어왔죠. 고개를 드는 순간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뭐야? 미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가라앉아 있고 어딘가 불안정했죠.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그녀는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미숙아. 말이 막혔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민 오빠가 안쪽에서 나왔고 미숙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너 뭐야? 왜 왔어? 왜긴 왜야. 내 집이니까 왔지. 네 집은 없어. 내가 정리했어. 창민 오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 짐들은? 창고에 다 보관해뒀어. 이사 갈 곳 정하면 보내줄게.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민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죠. 설마 너희 둘이?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미숙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혜정이 너 그때도 창민 오빠 좋아했잖아. 미숙아, 됐어. 이제 와서 뭐. 미숙이 캐리어를 돌려나가려 할 때 창민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미숙의 발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싫어. 뭐? 싫다고. 난 이혼 안 해. 우리 이미 끝났잖아. 너도 알잖아. 몰라. 이혼 못 해.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순간 미숙도 불행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흘 동안 미숙은 매일 지업사 앞에 나타났어요. 창민 오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죠.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미숙아, 넌 왜 그랬을까? 우리 그렇게 친했는데. 넷째 날 저녁 나는 미숙이 묵고 있다는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복도를 걸어 그녀의 방 앞에 섰을 때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죠. 누구세요? 나야, 혜정이.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죠. 들어와. 방은 좁았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우리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죠. 미숙아. 응. 이제 그만 창민 오빠 놔줘. 미숙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너 그때 나랑 오빠 사이 갈라놓은 거 알아? 혜정아. 성식 오빠 좋아한다고 거짓말한 것도 알아.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한 것도. 미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임신 거짓말한 것도 들었어.
미수가 왜 그랬어?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창민 오빠 좋아했어. 너만큼이나. 나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빠는 항상 널 봤잖아. 도서관에서도 학교 식당에서도. 내가 웃으면 오빠도 웃고 나한텐 그런 눈빛 한 번 안 줬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질투났어. 너무. 그래서 거짓말했어. 오빠가 너한테 가지 못하게. 술자리에서 오빠 봤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 오빠가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갔어. 임신은 처음부터 없었어.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 오빠가 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잘해주면, 착하게 살면 언젠간 날 봐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오빠는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죠. 미숙아, 나 그거 다 용서할게. 미숙이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뭐라고? 내가 한 거짓말들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이젠 그만 놔줘. 오빠도 나도 그리고 너 자신도.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런 미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대학 시절 밤새 통화하던 그때처럼요. 미안해, 혜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쁜 짓 했지? 근데 너도 불행했잖아. 미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 오는 밤, 오랜 시간 함께 울었습니다. 새벽녘에 방을 나설 때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 서류에 사인할게. 미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오빠도 나도 이제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아. 나는 미숙을 꼭 안아줬어요. 그녀도 나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죠. 혜정아, 행복해. 너도. 모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죠. 미숙이 고향을 떠난 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겠다고요.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우리 삶에서 사라졌죠. 혜정아, 오늘 날씨 좋다. 어느 봄날 오후 창민 오빠가 지업사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좋네요. 산책할래? 일 좀 쉬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동네 뒷산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요. 봄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어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오빠, 저 찻집 하나 차려볼까 해요. 찻집? 네. 오빠 가게 옆에 빈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작은 찻집을요. 창민 오빠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웃음이 번졌어요. 좋은데, 내가 도와줄까? 간판 만들어 주실래요? 그럼, 예쁘게 만들어 줄게.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찻집을 준비했습니다. 벽을 칠하고 테이블을 들여놓고 찻잔을 하나하나 골랐어요. 창민 오빠는 약속대로 나무판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겼죠. 보름쯤 지나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찻집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요. 첫 손님은 창민 오빠였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어요. 여기 홍차 한 잔이요. 네, 손님. 금방 갖다 드릴게요. 우리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녁이면 창민 오빠가 지업사를 닫고 찻집으로 왔습니다. 나는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그를 위해 차를 내렸어요.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셨죠. 오늘 손님 많았어? 그럭저럭요. 오빠는? 나도. 대화는 짧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죠. 어느 날 밤 창민 오빠가 물었습니다. 혜정아, 너 행복해? 네. 오빠는요? 나도.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내 손을 덮었죠.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올 줄은. 여름이 왔습니다. 찻집 창가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어요. 창민 오빠는 매일 오후 찻집에 들러 1시간쯤 머물다 갔습니다. 오빠 요즘 자주 오시네요. 당연하지. 여기 차가 제일 맛있는데. 차 때문에요? 아니. 창민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거리를 물들였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창민 오빠는 찻집에 작은 난로를 들여놓아 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되잖아. 고마워요. 그는 항상 그랬어요. 말은 짧게 하면서도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어느 저녁 찻집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창민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내가 해줄게. 오빠가요? 응. 라면 정도는 끓일 줄 알거든. 우리는 오빠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오빠는 정말로 라면을 끓였고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맛있어요. 그냥 라면인데. 그래도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창민 오빠가 씻으면 내가 닦고 자연스럽게 손이 맞았어요. 혜정아. 네.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창민 오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도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창민 오빠는 내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혜정아, 이리 와. 창민 오빠가 팔을 벌렸어요. 나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오빠, 응?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창민 오빠의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를 더 꽉 안아주었죠. 나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저 벅차올랐죠. 이렇게 오래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게요. 늦었지만 이제는 알아. 기다림의 끝에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창민 오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리듬감 있게 천천히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눈을 감았어요. 혜정아, 잘 자. 오빠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방 안은 따뜻했어요. 창민 오빠의 온기가 나를 감싸고 있었죠. 2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놓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손을요. 늦게 피어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한 사랑이었어요. 꿈속에서 나는 20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자 창민 오빠가 웃고 있었죠. 혜정아, 일어나. 같이 가자. 어디요? 우리 집.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정말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현실이었죠. 창민 오빠도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대로 있고 싶었어요. 이 따뜻함 속에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니까요.